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북기 김동현입니다. 자, 연말 12월 장세, 지난주 사실 우리 시장,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초 우리 시장이 좀 과감한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날 밤 대통령의 긴급 겸령 선포가 있었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걸 취소 의결을 했고,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서의 외국인들의 이탈. 참 우리 시장이 지금 여러모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러한 그 전국 혼란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제 뷰와 오늘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시황에 대해서나 시장 포지션에 대해서는 제 인사이트를 그냥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업종 종목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물론 그동안 계속의 실적군에 대한 집중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왔지만 오늘은 장세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전략을 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에 있지 않나 싶어서 그냥 제 뷰를 종목 하나하나 이렇게 탁탁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보는 업종 섹터 뷰를 좀 더 시원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서울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무작정 무서워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주식은 오늘이 아니라 오늘이 있고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죠. 주식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하루 자면은 어제가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주식은 결국은 현재 현금 흐름과 미래 현금 흐름을 비교했을 때 현재 현금 흐름보다 미래 현금 흐름이 더 좋은 주식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이익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보다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느냐. 지금 아무리 장사가 잘 되더라도 이거 이제 다음 달부터는 장사가 잘 되지 않을 수밖에 더 성장을 못할 것 같은데라면 이제 거기가 피크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식은 못 올라갑니다. 최소한. 그런데 지금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곧 좋아진다. 주식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주식의 주가에 움직이는 본질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우리가 현재 상황이 지금 계엄 이런 워딩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어이없긴 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시간도 아까운데 정치적인 부분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지 않겠죠. 근데 그건 그거고 주식 시장에 대한 판단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시체말로 정치병자 이렇게 얘기하던데 너무 과몰입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과몰입하면 안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적인 상황도 내가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상황이 지금 이미 생겼죠. 자, 이게 지금 전국 혼란, 그로 인한 경제 정책적인 불확실성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지금 피해보는 주식군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죠? 정치인 테마주 이런 거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런 건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그 이슈를 따라서 불나방처럼 하는 여러분들이 도박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동안 주식을 어디 앉아서 고스톱 치듯이 해왔다면 그런 거 당연히 하시면 되는데 나는 기업 가치와 비전을 보면서 간다. 그러면 정치 테마주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돈 따먹기니까. 실제로 누군가가 당선이 돼서 기업 이익이 크게 늘고 이런 구조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향이고 동문이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황이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돼요.
전국 혼란과 그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걸 되게 무서워하시는데 전국 혼란스러우면 어때요? 전국 혼란스러우면 어때? 주식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일이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이런 얘기를 증권방송에서 다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당이 탄핵 반대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제 8표가 이탈을 해야 되는데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불확실성이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말까지 갈 거 아닙니까? 표결 빨리 해봐야 내일 저녁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번 주말에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겠죠. 시장이 위로 많이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그거 무서워 주식 팔 필요 없어요. 왜? 탄핵 안 돼도 그만이야. 탄핵 안 돼도 그만이고 돼도 그만이고 왜냐? 주식시장의 전국 혼란이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보다 더 나빠지는 요인이 나타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재의 피크는 어제 아침이에요. 네. 어제 아침. 그제 밤 10시 그 이후부터 나타난 문제이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환 시장이 새벽까지 이제 만들어져서 환율 1,450원까지 튀고 막 난리 났던 거고 그리고 그 밤에 새벽에 이제 계엄 해제하고 그 불안정성을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시장이 흡수했기 때문에 이 계엄 상황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주가에 이미 반영됐고 이 변동성에 대한 데미지는 이미 최대치가 소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서워서 주말에 주식을 팔고 이럴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고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구간 하방 변동성이지 여기 이만큼 떨어졌죠. 이렇게 움직이는 자리라고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못 간다. 이 다중저점과 웨이브가 될 거다. 마치 깰 것처럼 움직이지만 여기 쉽게 깨지지 않는다. 이 관건은 미국장인데 미국장이 뭔가 레벨 다운됐을 때 우리 시장이 추가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 시장 자체로 여기서 더 무너지진 않는다고 저는 여전히 봐요. 밸류에이션으로도 PB밸류 0.8배고 지금 많은 시총 대형주 라인들 보면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관세 우려라든지 혹은 칩스 액트에 대한 교정 우려감 혹은 IRA 조율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대표 수출 산업인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박살나 있는 상태에서 밸류업으로 금융주 같은 걸로 버텼는데 이번에 탄핵 사태로 인해서 이제 밸류업이 망가지고 역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2차전지 자동차 같은 애들은 밸류에이션 하단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질 게 별로 없어요. 여기 뭐 가지고 이 이상으로 무너져? 그러려면은 미국의 매크로나 뭔가 신용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미국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미국에 심지어 지금 제조업 지수까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고용 보고서들이 어젯밤이나 이런 쪽에 고용이 조금 약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국경 통제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당선이 되면은 당연히 고용이 좀 약화될 겁니다. 이민자를 이제 추가 수용하지 않을 거고 다시 쫓아내고 이럴 테니까 이런 상황들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고용 시장이 좀 타이트해지겠죠. 네, 그러면서 지금의 초호황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좀 약해질 수 있겠지만 연말 11월 좋은데 12월 나쁜 미국 시장을 저는 몇 번 못 봤어요. 그래서 최소한 연말 장세 미국 시장이 크게 데미지 먹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말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그림 잠깐 보시면 미국 지금 또 가잖아요. 여기 조정이 지금 엔비디아가 좀 약했거든요. 엔비디아가 140불 밑으로 내려오면서 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대장이 내려오니까 약간 긴장감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다시 또 리바운드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상 최고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 이런 라인들이 이게 쉽게 지금 죽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깨지지 않고 여기서 좀 쉬는 정도는 우리 시장이 그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자, 역발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과몰입해서 걱정만을 할 게 아니라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자, 보세요. 오늘도 시장이 좀 약했지만 무려 계엄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슨
아니,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대흥행했지 않습니까? 청룡영화제 시상식도 막 다 주요 상들을 다 휩쓸고. 진짜 무슨 영화야? 이 2024년에 긴급 계엄령이라니 이게 진짜 무슨 일 있나 싶은 정도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참 어이없는, 국민들이 어이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외국인들의 약간 경계감을 자극했을 수 있고, 근데 끝났고, 그럼에도 지금 시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뭘로 더 떨어뜨릴 거냐고요. 계엄령 나왔는데 깨졌습니까? 물론 간밤에 해제됐지만 계엄령 나왔는데 뭔가 무너졌나요? 저는 사실 주식시장을 멈춰 세울까 봐 좀 걱정했어요. 멈춰 세우면 안 돼. 안 돼. 그대로 시장에 소화해야 돼.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대로 소화해야 돼. 그냥 소화해서 오히려 밑에서 물량을 털어버려야 돼. 이건 내가 안 팔면 되는 거니까. 안 세웠죠? 그리고 어제 오늘 소화가 됐어요. 문제가 없었어. 오히려 공격해야지. 매수해야죠. 돈 없어요? 홀딩 해야죠. 보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냥 저의 자신감이에요. 제 30년간의 경력이, 이건 사야지. 이건 사야지. 가지고 현금 있는 분들은 저는 열심히 사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라도 내일 금요일 주말을 넘어가면서 뭐 탄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다. 그냥 주식기에 집중하시고 종목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종이 중요한 건데, 업종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막 사고 싶은 게 많고 아무거나 사도 되는 시장이라고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장이 열악한 건데, 그냥 업종 하나하나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대표주 정도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뭐 다 말씀드렸고, 밸류업, 대왕고래, 뭐 이런 정책주들은, 그거는 이제 탄핵이 이번에 지금 가결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일단 뭐 여당이 당론으로 정했다고는 하지만, 상식적인 여당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여튼 뭐 되든 안 되든인데 탄핵이 통과가 안 되면 뭐 단기적으로 밸류업 주식들 대왕고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음 주 월요일에 반등하겠죠. 저는 근데 그런 변동성을 베팅하라는 건 늘 권하지 않아요. 그냥 딱 생각을 했을 때 밸류업으로 많이 올라온 금융주들이 좀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와 있었거든요. 뭐 마들 조정 받은 거고. 근데 현 정권하에서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의 힘이 더 강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힘들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 동력을 잃으니까 이번 현 정권의 정책 수혜주들은 안 하는 게 맞죠, 당분간. 그걸 이제 다른 정책 모멘텀이 아니라 다른 펀더멘탈이나 혹은 업황 전망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현 정권의 정책주들은 끝났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이 중요하다고. 이 상황에서 현 정권이 앞으로 뭔가 정책을 강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 동력 상실이에요. 이거는 뭐 완전한 레임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벌어진 판 탄핵으로 가는 것이 순리인데 여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고 8명의 이탈표가 없으면은 당장은 탄핵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전국의 혼란은 더 이어질 테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그것 때문에 더 내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 되든 그게 무서워서 주식을 뭐 팔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매수를 굳이 늦출 필요도 없다는 의견입니다. 시황에 대한 전략은. 업종 종목은 자,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시장으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지난 화요일이 이랬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이랬거든요. 여기가 사실은 변곡점이 나왔어요. 이 지난 화요일에 봐요. 코스닥도 쫙 큰 자리에서 쌍바닥 찍고 단기 쌍바닥 딱 찍고 탁 돌면서 외국인 현선물 대량 매수에 코스닥 대량 매수에 지난 월말까지 프로그램 매도를
쫙 뺐던 거를 확 들어오면서 돌렸다고요. 11월 달 스타트였다고 지금. 첫날 살짝 음봉으로 살짝 뺐다가 12월 봉을 양봉으로 딱 출발하는 움직임이 화요일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날로 돌아가서 기억을 해보세요. 이날 뭐가 강했어요? 이날 어떤 주식이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화장품. 그죠?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이게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왜? 그러니까 이걸 시장의 색깔을 확인하는 거야. 화장품과 바이오가 뭐예요? 화장품은 실적에 비해서 제일 많이 떨어진 거예요. 단기적으로. 실적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그전에는 사실은 실적과 상관없이 1년 동안 많이 떨어졌던, 그리고 트럼프 악재에 좀 피해 있는 내수주나 혹은 트럼프 당선돼서 바이든이 악수청하니까 뭐 관련한 미디어나 이런 애들이 1년, 2년간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뭐 밸류업 계속해서 금융도 내수니까. 그러니까 통신 뭐 이런 것들이 강했잖아요. 이런 애들이. 그러다가 지난 화요일 날 탁 올라갈 때, 오늘 목요일이고 수요일, 목요일 빠졌지만 화요일 밤 개엄 전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 움직임으로 다시 회귀한다니까. 그게 이제 실적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실적 여전히 괜찮고 내년도 전망도 괜찮아요. 화장품 산업 자체가. 그 너무 많이 떨어진 이쪽이 반등이 제일 강했죠. 그리고 바이오가 지금 바이오가 올라가는 이유가 특히 이제 항암 쪽 라인들, 뭐 알테오젠 필두로 해서 리가캠 뭐 이쪽 라인들이 11월 달까지 아주 좋았어요. 11월 초 정도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언제부터 확 빠졌냐면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지연 얘기 나오면서부터 훅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루머 퍼지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요. 얘네들도 한 30% 기본적으로 한 30에서 40% 이렇게 떨어졌죠. 단기간에. 화장품도 막 30, 40% 이상 떨어진 종목 천지였죠. 근데 얘네들 실적 괜찮고 얘네들 성장 전망 좋았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돈이 후루룩 들어가면서 이 화요일의 반등의 선봉은 얘네들이었다고. 그런데 돌연 계엄령 얘기 나오고 시장 정치적인 혼란 겪으면서 지금 그와 관련한 변동성이 나오는데 오늘은 또 약간의 단기 순환매가 오늘은 시장은 약했는데 반도체 쪽으로 반등이 나왔죠. 반도체 쪽으로.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지금 화장품이랑 바이오는 사기 좋은 거예요. 왜냐? 출발선에서 출발하다가 갑자기 탕 해서 뛰쳐나가다가 부정 출발이 아니었는데 잠깐 게임 중단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그 땅 출발했을 때 제일 먼저 치고 나간 애들이 기본적으로 저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근데 뭔가 잠깐 게임 스탑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반등은 반도체 올랐죠. 오늘 반도체 올랐어요. 뭐 시총 상위 쪽에서 보시면은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 이거 반등. 이것도 일종의 반등인데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약하다가 이게 조금 다시 올라오고 분위기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IT 반도체 이쪽도 낙폭 과대 인식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는 여기 지금 들어가는 거 좀 급하다고 봅니다. 왜냐? 반도체는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이 현재 있습니다. 이거 반도체 지원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손질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강하게 푸시를 안 할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 선에서는 멈출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번 쭉 반등 나왔으면 뭐 내일 아침 정도면은 또 이제 또 멈칫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신규 공략하기는 그렇죠.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이긴 하니까 어차피 지금 과대 낙폭이에요. 어차피 과대 낙폭 반등이니까 이걸 길게 가지고 가실 분들은 들고 계시면 되는 거고 길게 가지고 가실 분들은 들고 계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샀는데 물려 계셨던 분들은 올라오면 일단 물량을 좀 줄였다가 좀 트럼프 불확실성을 좀 더 소화하고 보셔도 되는 거고 이런 거 올라올 때 팔았다가
뭐 화장품이나 단기적으로 바이오 좀 한 1월 달 정도까지 봤다가 나중에 다시 봐도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랑 그리고 2차 전지는 모멘텀이 지금 별로 없어요.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한다고 해서 급등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선후를 따졌을 때 코스닥 관련한 패시브 자금 물량이 출회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관련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내려가야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아직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는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과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강하게 있습니다. 이쪽이 리드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쪽으로만 포트폴리오 세팅이 되어 계시다면 저는 좀 줄여서 다른 종목군들 커버를 최소한 12월, 1월 달까지 1월 지나야 그래도 트럼프 관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들이 좀 제거가 되면서 악재가 나와도 돼요.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게 나아. 그때까지 조금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반도체 말씀드렸고, 전력망이나 이런 쪽은 전력망은 기본적으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네, 전력망도 무너질 수가 없어. 근데 HD 현대일렉을 대장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실적으로는 양호한데 아직. 근데 성장률 자체는 좀 산발적으로 막 들쭉날쭉하단 말이에요. 약간 슬로우해졌어 지금. 근데 주가는 지금 얘네들은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주식들이 이만큼 떨어져서 이 밑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자금들이 어디를 더 선호하느냐? 여기 있는 것들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왜냐? 얘네들을 매물을 받으면서 위로 올려치는 데는 사실은 좀 자금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비싼 주식들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과대낙폭주들이 많아져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려 있는 종목을 20% 올리기가 훨씬 쉽다고요. 메이저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빈지털이 하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밑에 널브러져 있는 막 주인 없는 주식들이 지금 너무 많아. 그거 그냥 기관 뭐 사모펀드 이런데 툭툭 쳐주면 20% 그냥 올라간다고. 네. 미디어 엔터도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대통령 탄핵된다고 의장 구속돼 있는 게 갑자기 풀려납니까? 웃긴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수급의 힘이고 이게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 응축된 에너지가 그냥 다음 방에 싹 하면 터지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30%가 훨씬 잘 올라간다고. 현대일렉 같은 게 여기 30%가 잘 안 나니까 업황 좋지만 좀 답답할 것이다. 다만 한 구석에 그냥 한 포지션으로 유지하는 것 정도는 가능해요, 여전히.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오랫동안 롱런하고 내 자산을 안전하게 꾸준히 관리를 하고자 하는 목표라면, 특히나 자산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미 올라와 있는 분들은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내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실적 기반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주식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혹은 올해 반도체에 고생을 하고 계신 이유는 실적 트렌드가 하향으로 바뀌는 시점을 뻔히 보고도 버텼기 때문에 물려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여전히,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고 주식시장이 어려운 국면에서 실적 좋은 산업이 여전히 몇 개 없잖아요. 전력망 여전히 아직 내년도 전망도 좋고 뷰가 좋죠. 그러니까 무너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과 좀 병행해서 활용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화장품은 좋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건 지금 공략권이고, 바이오는 현금 흐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러티브로 가는 거니까. 근데 내러티브 대단히 좋은데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요번 금리나 고비만 넘기면은 바이오 1월 달까지 할만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사실은 트레이딩 공략권에 있는 것이고, 요런 애들이 좀 매력적이고요. 제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사실 좀 어정쩡합니다. 예, 그 어정쩡한 포지션은 뭐 들고 가실 분들은 내년 하반기까지. 제가 내년 하반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금리가 충분히 내려가면 이제 경기 쪽으로 시장이 완전히 바뀔 거거든요. 유동성과 경기로. 그래야 IT 반도체 2차 전지가 움직여요. 예. 그리고 바이오도 사실은 진짜 움직이는 건 그때부터인데 바이오가 보통 1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연말 연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는 좀 여전히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수주나 이런 배당주 이거는 밸류업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배당을 주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되는데 지금 탄핵 사태와 이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이어지는 전국 혼란 때문에 내수주의 내러티브 자체가 이거 충격을 강하게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뭐 애초에 성향 자체가 그런 배당주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정도만 하시고 액티브한 전략으로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배당 내수주 이런 것들은 그냥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감안해서 보시고 조선주 같은 것들도 업황 실적 여전히 좋죠. 그러니까 그냥 박스권 트레이딩 그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가격 많이 싸져 있는 것 중에서는 뭐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 중간중간에 순환 나오는데 한 20%대 정도면은 팔아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좋은데 많이 떨어져 있는 거 화장품은 좋다. 네, 공략도 권장합니다. 네, 그렇게 가시고 그리고 뭐 얼추 그러면 이러면 우리나라 업종 주요 업종 섹터에 대한 의견 다 나왔죠. 사실 그러니까 할 게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1년 전에 물려있는 주식 이 반등 나와봐야 얼마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강세장 전환되기도 어렵고 그냥 연말 12월부터 한 1월 정도까지는 그럭저럭 할 만한 장세일 테니까 그 안에서 그나마 좀 강할 수 있는 쪽에 대한 포지셔닝을 조금이라도 좀 하시라는 정도의 차원이고 일단 도망가는 시황, 팔아야 되는 시황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업종뷰들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대세 상승 도대체 언제 오느냐. 미국의 금리가 3% 이하 타겟팅까지 더 내려가야 시황 국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 전략, 업종별, 종목별 생존 전략, 차별화 전략으로 잘 버티시고 자산을 지키시는 게 중요한 구간이니까 그렇게 전략 수립하시고 일단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망가는 시장 아니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입니다.